오늘 할 게임은 노래만 들어도 힐링되는 스타듀밸리입니다. 스타듀밸리를 즐기는 방법은 농사, 낚시, 이벤트, 섬구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번에 저는 보통의 농장 플레이가 아닌 조금 특별하게 해볼까 합니다. 바로 농장에서 단 한 번도 안 나가고 1000만 골드 벌기! 이번 챌린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농장 선택부터 시작됩니다. 8가지 각 농장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칸의 개수, 동물의 유무, 몬스터의 등장 유무 등 설정이 다릅니다. 심지어 한 번의 선택 후 바꿀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광산에 갈 수 없는 저는 농장 한 켠에 채석장이 있는 내구석 농장과 언덕 농장을 고려했고, 상점에서 씨앗 또한 살 수 없기 때문에 특이한 잡초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 모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확정적으로 특이한 잡초가 나오는 내구석 농장으로 정했습니다. 골드를 좋아하는 은둔자 이브저씨의 1000만 골드 일대기 시작합니다. 첫날에는 가장 할 일이 많습니다. 파스잎 씨앗을 받아주고 바로 국룰의 한국인 집 배치로 바꿔줍니다. 주변 정리를 가볍게 해주고 집 근처에 씨앗 심고 물까지 줍니다. 바로 아래로 내려가 채석장에서 광석을 캐주고 정리하면서 씨앗도 파밍해줄게요. 그렇게 모은 씨앗은 보관함을 만들어서 전부 여름까지 보관해줍니다. 봄에 심으면 콜리플라워, 파스잎, 감자 등 한 가지로 심어지는데 이 작물은 모두 한 번만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름에 심을 경우 옥수수와 고추 미리 심어지는데 옥수수와 고추는 여러 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옥수수는 가을까지 생존해서 씨앗 소모형을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많은 작물과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봄의 농사는 스킵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나무도 캐고, 그리고 나무와 수액을 위해서 나무도 미리 오와 열을 맞춰서 예쁘게 심어줬습니다. 74레벨을 달성해 수액 채찍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바로 못 만들고 구리주기가 생기는 대로 바로 만들어줄게요. 봄의 14일에는 나중을 위해서라며 왼쪽 아래에도 나무 채집장을 만들었어요. 봄 20일 채집 레벨 5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술통을 만들 때 나무가 많이 필요해질 거라 수목관리원을 선택해줍니다. 여름 2일이 돼서야 구리강석 20개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모은 강석을 꺼내서 용광로를 만들어줍니다. 아직까지 스프링클러를 못 만들어서 눈 뜨면 가장 먼저 손수 하나하나 작물에 물을 줬기 때문이죠. 이 고생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농사를 짓던 중 여름 6일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 7일 침대에서 눈을 떴더니 세상이 초록색이지 않겠어요? 녹색비가 내리는 날이라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낫을 들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잡초를 정리해줍니다. 씨앗 24개와 이끼 180개를 모았어요. 8일에 드디어 구리죽에 2개를 만들 수 있었고, 첫 번째 수액 채취기를 만들어 설치해줍니다. 운이 좋았는지 14일에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었고, 이거는 참나무에 설치해줍니다. 마지막 날까지 2개의 수액 채취기로만 수액 채취할 겁니다. 15일 밤 드디어 농사 5레벨을 달성했고, 이번 생은 동물과 연이 없으니 경작인 스킬을 선택해줍니다. 미스터리 박스가 나온다는 이벤트가 떴지만 클린트를 만나러 가지 못하는 저에게는 그저 아쉬운 이벤트죠? 가을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신든 작물이 나와 낫으로 정리해주고 새로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동안 물 주고 수확하고 물 주고를 반복하면서 혼자의 ASMR을 즐기다가 깜빡 잠에 들 때쯤 가을 23일 농사 9레벨을 달성하면서 두 번째 키포인트인 씨앗 생성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씨앗 생성기로는 고대 과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생성기에 작물을 넣고 20분 뒤에 3가지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97.51%로 넣었던 작물에 씨앗이 나오고 1.99%로 씨앗 모음이, 그리고 무려 0.5%의 확률로 고대 과일 씨앗이 나옵니다. 수확한 작물을 팔지 않고 지금까지 모아온 이유이죠. 생성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주개가 필요합니다. 최강 2레벨인 저에게는 금강석이 해금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겨울이 되면 농장의 잡초와 심었던 모든 작물들이 없어지는 마법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새하얀 농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렁이 캐기와 나무 발목이 있죠. 돌아다니면서 지렁이를 캐주고 잔뜩 심어뒀던 나무를 정리합니다. 별별의 만찬이 열린다는 편지를 받았지만 저는 못 가서 헤일리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2년차로 넘어가는 날 드디어 최강 4레벨을 달성해 이제 농장에서 철광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캐줄게요. 그렇게 얻은 재료로 2년차가 돼서야 첫 스프링클러를 만들어 적당한 자리에 설치해줍니다. 드디어 자동화에 한 걸음 전진한 것 같아 기쁩니다. 스프링클러를 하나 더 만들까 고민하다가 봄에는 농사 접고 시기로 했으니 미리 술통을 만들어 가동하기로 합니다.
돌과 석탄이 여유롭게 생길 때마다 절임통 만들어줬어요. 혹여 죽게 만들 석탄까지 사용할까봐 주의하면서 만들었죠. 둠둠다리 절임통도 사용하면서 제작품을 모아봅니다. 내가 사람인가 나무인가 분간이 안 될 때쯤 채집 레벨 10레벨을 달성합니다. 단단한 나무가 쓰임새가 있어 벌목꾼을 선택해줍니다. 손에 지문이 없어질 만큼 옥수수와 고추를 수확했더니 농사도 10레벨을 달성했어요. 바로 장인 골라줍니다. 2년차 여름 끝자락 농장에 작물의 요정이 찾아오는 이벤트를 볼 수 있었어요. 벌목꾼 효과로 모은 단단한 나무는 버섯 통나무로 만들어줍니다. 장인이 되었으니 그동안 만들고 모은 물품들을 모두 팔아줍니다. 2년간의 모든 제작품으로 만든 첫 판매금으로는 57,000골드. 나쁘지 않아요? 총 수익금 25,000골드를 넘겼더니 가을 1일에 농장에 드미트리우스가 찾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동굴에 심스를 고르라고 하는데 술통에 과일을 넣으면 꽤나 비싸게 팔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저는 박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요정이 찾아왔어요. 1% 확률인데 또라니? 아주 이번 농장 기운이 좋나 봅니다. 어느 때와 같이 부탁이겠거니 하고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돈을 동봉한 아버지의 편지였어요. 돈을 선물로 주다니 아버지는 정말 저를 잘 알고 계시네요. 잠을 자려는데 밤사이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확인해보니 농장에 이상한 캡슐이 있었죠. 바로 챙겨서 집상자에 넣어 봉인해줍니다. 가을 24일 드디어 최강 5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채석장에 광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광물을 골라줍니다. 겨울에 들어가기 전 물건을 다 팔아줍니다. 저번에 비해 수익금이 2배 올랐네요. 보다 편한 농사를 위해 농장에 스프링클러를 본격적으로 설치해줍니다. 버섯을 수확하고 절이고 채광을 하면서 겨울을 보냈어요. 파우더 멜론으로 와인도 만들었죠. 그렇게 3년차에 접어드는데 할아버지가 꿈속에 찾아왔어요. 지난 몇 년간 농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꼽사리를 주시는데 저는 부자가 되는 게 이번 생의 큰 목표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3년차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정리하고 씨앗 심고 채석장에 갔죠. 틈틈이 절임통과 술통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요정이 찾아왔어요. 고대 가을에도 꼭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버섯도 수확해주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봄에 총 25만 골드를 넘겨 소장농 업종을 달성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여름부터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고 가공하기를 반복했어요. 여름과 가을에 모은 것을 전부 겨울에 판매하면서 31만 골드를 모았습니다. 4년차는 3년차랑 똑같이 해가지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46만 골드를 모으고 이로써 총 수익금 100만 골드를 달성했습니다. 5년차 봄 21일에 드디어 최강 4레벨을 달성하면서 금주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모아둔 철주개를 금주개로 변환하기로 합니다. 변환해서 만든 금주개로 바로 씨앗 생성기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모았던 작물들을 전부 넣어주면서 고대가을 씨앗이 생성되기를 노립니다. 이게 무슨 미친 운인가요? 0.5%의 확률로 등장하는 고대의 씨앗이 몇 번 안 했는데 바로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성장 촉진제를 사용해 빠르게 고대가을을 수확하고 싶었던 저는 재료를 살펴보는데 지금껏 한 번도 얻지 않았던 소나무 티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참나무에 있던 수액 채찍을 소나무로 옮겨줍니다. 얻었던 고대 씨앗도 바로 심어줍니다. 부디의 번개에 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제발! 남은 것도 계속해서 씨앗 생성기를 돌려주는데 벌써 해가 떠있을 때 자다 보니까 시간 체크하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새벽 2시가 넘어서 결국 길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행히 조자에서 집까지 옮겨져서 청골드로 입 돌아가는 건 막을 수 있었네요. 고대 씨앗이 생길 때마다 보관함에 성장 촉진제를 맞춰 챙겨서 같이 심어줍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빨리 나머지도 만들어야겠어요. 내년을 위해서 고대 씨앗을 160개 가까이 모아놨어요. 겨울에는 두 개를 그으며 농장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만들었고
그렇게 5년차의 수입은 54만 골드를 모았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제부터는 농장에는 고대과일 씨앗만 심기로 합니다. 그렇게 사계절 수확한 버섯은 저림통에 넣고 고대과일 와인도 만들고 하며 지내다 보니 6년차 수입으로는 그동안 수입을 훨씬 있던 180만 골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7년차 때 첫 돌부엉이 상을 얻었고 며칠 뒤 두 번째 부엉이 상도 바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란히 설치해주니 귀여워요? 술통이 50개 육박하면서 더욱더 많은 고대과일 와인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7년차의 수입은 330만 골드를 모았습니다. 8년차에는 고대과일 와인뿐만 아니라 고대과일 절임도 만들기 시작했고 겨울 27일에 마무리를 직감한 저는 9년이 오기 전에 그동안 모은 모든 작물, 채집물, 제작물을 배송 상자에 넣어줍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어서 속이 뭔가 시원하면서도 씁쓸하네요. 이렇게 저는 목표했던 1000만 골드를 모을 수 있었고 전설의 농장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려 37시간이 걸린 챌린지였는데요. 제가 중간에 쓸모없이 나무를 너무 많이 심고 나무를 그렇게 심은 걸 또 다 캐고 나무를 흔들고 그래서 그런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채석장에 광석이 안 나와서 좀 늦은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큰 도움을 준 73개의 와인통과 64개의 절임통에게 큰 감사를 돌리면서 마무리 기념으로 농장에서 나온 옷으로 한번 까리하게 의상 체인지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의 첫 영상으로 올라가는 챌린지가 성공해서 기쁘고 보고 싶은 신챌린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